반도피성으로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간 아내와 얼마 후 퇴사를 하고 합류한 남편. 그렇게 몇 년간 그들은 해외에서 살았다. 조금씩 밀려오는 경제적 부담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녁이 되면 가볍게 차려입고 늘 남편과 함께 이국적인 강변을 산책하던 낭만과 어느 때보다 대화가 많았던 부부. 그리고 오후 2시가 넘으면 합류해서 아빠 캐치볼을 하던 작은 아이. 그렇게 그들의 삶은 그곳에서 이어졌다. 그래도 한국에서 있었을 때보다는 본래의 삶을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원래 거기서 박사 과정을 하려고 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든 더 오래 그곳에 있으려는 구실일지도 모른다. 아니 그냥 구실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체류 경비는 만만치 않았고 또 본인의 역량도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무엇보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물론 복귀를 생각하면 그 팍팍함은 두려워졌다.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할 것만 같았다. 먼저 남편이 몇 번씩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기존 직장과 연계된 곳에서 일자리를 알아봤다. 그리고 곧 그녀의 아내도 한국으로 복귀를 했다. 장기 교육 프로그램과 갖은 휴직 제도를 다 끌어모아서 4년을 직장 밖에서 살았던 셈이다. 다시 복직을 한 그녀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직장은 참 많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았고 이번에도 그랬다. 오히려 좀 더 심해졌다. 게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곧이어 본업으로 복귀한 탓에 몸도 더 약해져 있었고 몇 가지 돌발 상황도 발생을 했었다. 예상했지만 예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다시 병이 도졌다. 귀에는 웽웽거리는 이명도 들려왔고 그녀의 친한 동료와 전화할 때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한다. 동료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아무래도 정신과에 함께 다녀와야 할 것 같다는 말이었다. 아내가 사람들이 어떤 모략을 꾸며서 누군가 자신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는 근거 없는 말을 계속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말이었다. 곧 주말에 함께 정신과를 갔다. 약을 처방받고 회사에는 다시 병가를 내기로 했다. 그녀는 회복을 하면서 남편에게 정말 퇴사를 해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남편은 그러라고 했다. 남편은 작은 로펌으로 들어왔다. 기존에 있던 대형 로펌도 아니었고 특허와 관련된 쟁송만 전문적으로 하는 작은 규모였다. 그나마 기존처럼 치열한 경쟁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해방되었다.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할 수 있을 만큼 일을 하면서 아내도 돌봐야 했다. 아이들은 예상했듯이 한국에서 정기 교육을 잘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아내는 이제 그냥 내버려 두었다. 급한 마음도 사라졌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눈빛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말했다. 그렇게 마인드는 바뀌었다. 그리고 그녀는 충분히 회복하고 나서 이제 자신도 하고 싶은 것을 하기로 했다. 예전부터 주말에 하던 일이 있었다. 성공하지 못한 미술가를 지원하는 일이었다. 몇몇 화가와도 친했고 그들이 팬이기도 했다. 약간 남아있는 돈으로 그녀는 서울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외곽에 있는 가옥을 보러 다녔다. 가진 돈이 적어서 더 외곽으로 영역을 넓히기도 했다. 교통이 좋지 않았지만 그녀가 원하는 외형을 가진 곳을 결국 찾게 되었다. 작은 호수가 보였고 약간의 잔디밭도 있는 2층 집이었다. 물론 교통이 너무 좋지 않아서 건설업자가 개발하다가 분양이 되지 않아서 가격을 내린 가옥이었다. 그녀는 그 집을 사서 개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미술관 같이 만들었다. 그녀는 그녀가 후원하는 작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바람을 말했다. 자신이 직접 수리한 그 노후 건물의 곳곳을 사진으로 찍고 또 직접 사이트를 만들어서 작가들의 그림을 기획 전시하는 것이다. 대관료도 없이 그냥 거실에 한 분, 안방에도 한 분, 부엌도 개조해서 또 한 분의 그림을 공간으로 나눠서 전시실로 꾸몄다. 물론 소박했다. 흰 페인트를 칠하고 미술관 벽등을 설치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입구에는 감각 있는 미술관 간판을 만들어 붙였다. 또 작가들의 그림을 직접 운반해 와서 그곳에 설치하고 각 방마다 스토리텔링을 해나갔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든 사이트에 그렇게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그들이 그 작품을 이어온 스토리와 그 작품의 의미와 관점을 자신의 방식으로 서술해 나갔다. 관람료도 무료였고 대관료도 무료였다. 성공하지 못한 그러나 아직도 자신이 바라는 작품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이든 작가들을 후원하는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수리부터 홍보, 작가와의 매칭, 작품의 운반, 디스플레이, 큐레이션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나갔다. 난 그녀가 그 작품을 할 때 몇 번 보게 되었다. 그때 그녀의 눈빛은 빛났다. 또 들려줄 이야기는 계속 넘쳐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내게도 아주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정말 말은 빠르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열정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렇다고 이것이 히트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유명해진 것은 아니다. 우연히 알게 된 몇몇 커플들이 신기한 듯이 주말에 데이트로 방문을 하고
그때마다 그녀는 정말이지 도슨트가 된 듯이 그림이 상세한 의미와 작가가 자라온 환경, 그들의 삶, 그림에 반영된 다양한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나도 그 모습을 한번 봤다. 정말 프로와 같았다. 그렇게 그녀는 그 일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주말에는 그곳에서 살았다. 아이들과 남편은 늘 그 잔디밭에서 캐치볼을 했다. 또 아내는 방문자가 없을 때는 친구들을 불러와서 그곳에서 정심을 대접했다. 그리고 손님들도 미술관을 관람시켜 주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그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다. 또 다른 작가들을 찾게 되면 직접 만나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전시하기를 제안했다. 아직은 그 외지에서 혼자 고군분투하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곳에서 자기만의 만족처럼 그 일을 하고 있다. 남편은 전문직이고 손에 꼽히는 대형 로펌에서 작은 법률 사무실로 내려놓았다. 아내도 퇴사를 하고 이제 수입은 거의 없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녀도 힘을 내려놓았다. 자녀들은 아빠 엄마와 같이 핵심 학군지 치열한 경쟁에서 떠나 있었다. 이렇게 모두 힘을 빼고 내려놓았다.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은 선두권에 있다가 낙오가 된 듯이 보여질 수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저 먼 시계열로 본다면 그렇게 본질로 다가가도록 힘을 빼는 일들이다. 본래로 돌아오는 일이고 원래 자신의 삶과 닮아있을 가능성도 높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힘을 빼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난 그들의 자녀도 그 성질과 특성에 맞게 올바르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두 부부도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물론 평가는 내가 내릴 일은 아니지만 난 지금 그들의 모습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소식이 들려오면 이어서 연재하겠습니다. 영상이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